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완화된 기준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 보니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기준을 완화시켜 놓았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그런 제도가 없다, 신청하는 분들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라 라고 한다면 실제 위기에 처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겠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이런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에서 살짝 벗어났다 또는 공무원들이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에서도요,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과 비슷한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간에서 어려움에 처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간의 긴급복지 지원 단체,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민간단체의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복지사업의 평시구호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관계단절이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자녀 등이 부양 의무자로 서류상에 확인되는 경우 기초생활급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이 발생했다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식이 있지만 아예 연락도 안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또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상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때에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혼 이후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기에도 가정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혼, 사별로 홀로 남겨진 결혼 이주 여성, 우리나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 이런 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런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그리고 기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신청하실 때는요, 아래에 보시면 긴급지원 SOS 신청이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대한적십자사의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듯이요, 적십자 긴급지원과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다른데요.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를 지원 대상자로 본다면 적십자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월 임차료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적십자사에서는 보증금,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까지 지원해 준다. 의료지원도요, 검사나 치료 약제비에 더해서 간병비, 재활치료비, 의료보장구 구입비, 기타 지원에서도요, 연체된 전기료와 해산비 및 장제비만 지원해주는 데 반해서 적십자에서는 관리비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은요,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0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거지원은요, 대도시 기준은 최초 한 번 보증금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월 임차료는 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만 원, 최대 12달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지원은요,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교육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 관리비, 건강보험료,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비, 이런 기타 지원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이 되시려면요, 일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재산은 대도시는 2억 이하, 중소도시는 1억 3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1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금융자산은 7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전화로 신청하시겠다면 적십자 콜센터 1577-8179번 전화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기타 방법으로는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내용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민간단체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성가장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만든 재단인데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만 65세 미만,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실질적 여성 가장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상의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비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해 줍니다. 예산은 한 사람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매달 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요. 기관에서 여러분을 추천해주는 형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기관에서 여러분을 추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요.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생계주거비, 교육 양육비, 의료비, 재해재난구호비, 학대 피해 지원 이렇게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복되어서 신청했을 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계주거비도 신청을 하시고 의료비도 신청을 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을 보시면요,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선정해 놓고 있으니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기간은요, 상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도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유관기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추천해 주어야 하는데요. 전국의 사회복지 유관기관이라는 것은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소지에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사회복지 유관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추천을 하는지 알려달라 말씀하시면 알고 있는 공무원도 있고 모르는 공무원도 있을 텐데요. 혹시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시, 군, 구청에 물어보면 사회복지 유관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의 민간기관은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산사회복지재단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중위소득이 80% 이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소득 재산이 중위소득 81에서 100% 이하 대상자, 이런 분들은 실제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하는 요건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가정, 화재로 생활공간이 없어진 노인, 이런 분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큐베이팅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인큐베이팅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 내용을 보면 치료비, 그리고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생계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비도 최대 300, 교육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복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례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기관, 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인데요. 이 기관을 잘 모르신다면 일단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센터에서 어떤 기관이 우리 지역에 복지와 관련된 기관이냐, 그리고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민간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기관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각종 단체로 기관에서 대신 신청을 해준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사례기관 신청 안내에서 보시듯이 치료비는 시, 군,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학교, 병원 이런 곳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이 내용은 사례관리 전문기관에 국한되는데 시군,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에서도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를 지원해준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도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사례관리나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공무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이런 민간복지 차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을 할 때 적십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기관을 통해서 신청해야 된다. 그 기관이라 하면 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대신 신청을 해준다고 하더라 하는 내용을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아마 찾아보고 조금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사단법인 더불어 함께 새희망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아쉽게 탈락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민간에서의 지원 영역도 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제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서도 지원을 한다. 신한 희망사회 프로젝트라는 사업도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 인큐베이팅이라는 곳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해준다.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아동과 관련된 위기가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단법인 더불어 함께 새희망이라는 곳에서도 생계비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